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건강 잘 챙기고들 계시죠? 요즘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는 인사가 제일 반가운 듯 합니다. 지구가 어쩌다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일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참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헌데 우리들이 활동을 안 함으로써 지구 곳곳에서 잃어버렸던 자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요. 우리가 그동안 지구를 너무 못살게 군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힘든 시간이지만 힘내 봅시다요. 다행히 우리에겐 다육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우스에서 혼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육이가 있어 더 고맙네요. 그래서 반려식물이라고 하나 봅니다. 다육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요즘 꼭 알고 계셔야 할 듯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화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편이나 자식들을 부를 때 쓰는 화상이 아니고 우리 다육이들이 강한 햇빛에 입을 수 있는 화상입니다. 제가 오늘 데리고 나온 아이들을 자세히 보시면 화상으로 인해 이쁜 다육이들이 이렇게 아파 보입니다. 심지어 저는 하우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직은 햇빛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창항막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화상 입은 흉터입니다. 제 마음이 데인 듯 아프네요. 넘어가는 오후 햇살에 입은 화상인 듯 해요. 이 아이는 미인인데요. 이 미인이 있었던 자리가 딱 오후 햇살이 넘어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미인들 몇몇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미인이 햇빛에 좀 예민하죠. 역시 이쁜 것들이 까칠한가 봅니다. 가까이서 보니 마음이 더 아프네요. 그럼 이렇게 화상을 입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타버린 입장을 강제로 떼어낼까요? 입장을 그냥 때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절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유는요, 입장에 화상을 입었다 해도 보기에만 이렇게 얼룩이 있어 아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멀쩡한 입장입니다. 죽은 입장이나 병든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입장을 뗀다면 떼어낸 자국에 줄기가 가늘어지고 또 입장을 억지로 떼다 보면 줄기에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다육이가 훅 떠날 수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무섭죠. 이런 걸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꼴이라 하죠. 그럼 이렇게 화상 입은 아이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참고 놔두는 겁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럽고 입장을 떼어주고 싶지만 화상 입은 입장이 하엽져서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아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요, 화상 입은 입장을 보실 때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리라 하고 반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육이한테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육이가 우리를 생각해서 좀 더 빠르게 하엽지지 않을까요? 못 말리는 제 생각입니다. 화상은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날씨가 좋아졌다고 신이 나서 거리대로 다육이들을 갑자기 노숙시키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육이들을 노숙시킬 땐 햇빛 보는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주세요.
깜빡깜빡 하시거나 자신이 없으시다면 거리대 뚜껑 비닐 위에 차광막을 아예 설치해서 노숙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화상을 입은 다육이는 본래 얼굴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러니 오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으신 시청자님들은 차광막을 꼭 해주시길요. 그리고 이미 화상을 입은 다육이가 있다면 내치지 마시고 사랑으로 돌봐두시면 반드시 예쁜 모습으로 우리 눈호강을 시켜줄 거라 믿으시길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반성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냐고요?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화상이 너무 심해 정말 두고 볼 수 없을 때는 저도 결단을 내립니다. 수술 또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수술은요. 적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아이는 원종 러스비입니다. 이렇게 생장점이 까맣게 화상을 입었네요. 이 아이를 적심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화상 입은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정상 입장입니다. 적심을 하실 때는 화상 입은 부분을 깨끗한 칼로 포를 떠줍니다. 화상 입은 얼굴을 적심을 해주는 거죠. 해볼게요. 적심하실 때는 이렇게 뾰족한 칼을 라이터로 달궈서 소독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장을 칼로 이렇게 적심을 해줍니다. 화상 입은 입장을 이렇게 떼어내는 거죠. 칼로 이렇게 포를 떠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저는 몇 입을 남겨 놓았죠. 보이시죠? 이렇게 입장을 남기고 적심을 해야 남긴 입장 사이에서 아가들이 까꿍하고 나오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술은요. 다육이가 생장점에 화상을 심하게 입은 경우에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아이에게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도 화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었죠. 바로 이 부분이 생장점인데 손톱이나 핀셋 등을 이용해서 생장점을 긁어줍니다. 왜 생장점을 긁어주냐고요? 생장점을 긁어주면 이곳에서 아가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꼬집기라고도 합니다. 화상 입은 생장점은 긁어져서 제거해주고 밑에 입장들은 하엽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시술입니다. 적심이 아니니 나중에 보면 깔끔한 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장점을 꼬집어 주는 겁니다. 꼭 화상을 입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수연이나 까라솔, 입장 얇은 아이들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명 꼬집기라고 하거든요. 호기심 있으신 시청자님들은 입장 얇은 수연이나 까라솔 그런 아이들에게 꼬집기를 한번 해줘 보셔요. 얼굴이 많아집니다. 이 방법은 적심이라 하고요. 이 방법은 꼬집기라고 합니다. 알맞은 방법을 이용해서 화상 입은 다육이들을 치료해 보셔요. 일단은 다육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최우선임을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화상 입은 다육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부디 올 여름에 다육이 앞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는 시청자님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낙비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건강하고 예쁜 다육이 판매하는 다음 카페 소낙비 다육에도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그럼 인사할게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